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원과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그리고 IT 융합기계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겸임교수 감병오입니다. 어, 3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고 4주차부터는 대면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4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이 4주차 강의 자료를 동영상 형태로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대상자는 자동차공학과 4학년 그리고 IT융합기계과 2학년을 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역병이 돌고 또 이러한 역병 속에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 참 얼마나 이 대면 강의를 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한참 좀 시사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걸 한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 최고 많이 유행하는 게 뭐 역병이라는 말, 그리고 뭐 역학조사라는 말, 그리고 음악 병상 또는 음악 병실 이런 말들이 요즘 요즘 시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용어들이 떤 것들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병이라고 하면은 이 역자가 전염병 할 때 역자입니다. 그리고 요건 병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 병인데요. 요 부수가 병질음입니다. 요 부수가 병질음. 요 병질음자가 들어가면은 거의 병과 관련된 그러한 그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라는 말은 이 역자가 전염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역병이다라고 하면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면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염병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라고 하면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돌림병,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면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고 하면은 그 발굽이 나눠져 있는 짐승, 그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의 입과 발굽에 생기는 전염병, 그리고 구제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 막을 방자고 전염병 할 때 역자입니다. 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뭐 이렇게 소독약을 친다든지 뭐 그러한 뭐 행위들도 방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전염병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역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것도 방역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방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좀 얼굴이 흉이 지는 그러한 그 역병입니다. 이것도 홍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역학조사라고 하면 이런 전염병 역자니까 이 전염병의 경로들을 알아내고 조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감염자가 어떻게 감염이 되었고 언제쯤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으며 이분이 또 어느 또 경로로 또 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경로를 갖다 알아내는 이게 역학입니다. 뭐 이까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악 병실, 뭐 병실 또는 음악 병동 이런 많은 용어들이 지금 시사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계공학하고도 좀 관련이 밀접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음은 이제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즉 네거티브고 이 압은 이제 공기 압력입니다. 음압이라고 하면
어떠한 공간 내가 대기압보다도 더 낮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압입니다. 만약 그러면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가 대기압보다 더 낮으면 음압이고 그 방이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이면 양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음압 병실이라는 게 뭔지 그걸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먼저 이것만한 방에 있는데 대기압 상태면 바깥도 대기압이고 안에도 대기압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 병실이라고 하면 외부 공기도 유입되겠지만 바이러스로 오염된 그 대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겠죠. 그러면 이제 역병이 이제 더욱더 더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병실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환자가 있는 이 공간, 병실 공간을 음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음압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펌프를 써서 내부에 있는 공기를 계속 바깥으로 유출을 시키면 이게가 마이너스 압이 걸립니다. 또 반대로 이 펌프를 써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이건 양압이 되겠죠. 그 양압은 이제 나중에 클린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는 그 애는 일단 제껴놓고 음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음압을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 공기들은 100% 밀폐되지 않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공기를 음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다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 이 빼낼 때 이 오염된 공기를 필터를 거쳐서 바깥으로 빼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 존재하는 이 병실에서 필터를 거쳐서 살균을 해서 바깥으로 신선한 공기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대기압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 공기, 내부 공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기압 상태가 아니고 음압 상태가 되면 확실하게 이 병실 바깥으로 이런 그 역병 바이러스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 때는 이런 그 음압 병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나 안 그러면은 어떠한 절차서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절차서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절차서인데 그런 절차서나 안 그러면 공정의 흐름도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대단히 유용한 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라고 하면 흐르는 거고 차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림, 뭐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플로우 차트는 영어로는 뭐 플로우 차트고 그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자어로 우리 국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순서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절차서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순서와 절차대로 일을 진행을 하라라고 하는 걸 말로 서술적으로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순화된 기호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화된 단어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요즘 교과서에는 이런 그 플로차트 순서도라는 말도 쓰지만 흐름도라는 말도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또 영어를 워낙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로차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공식적인 우리나라 단어는 순서도입니다. 자, 그럼 순서도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만약에 짧게 이걸 하나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일을 수행하는 순서를 기호로 작성한 그림입니다. 그럼 그 일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공장에서는 그 공정의 흐름이 일이겠죠.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아니면 뭐 어떤 뭐 은행 업무나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런 그 행정 업무들도 어떤 순서와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진행됩니다. 그걸 이제 일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장비 같으면 제어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걸 서술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약속되어져 있는 기호를 가지고 간단한 단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순서도입니다. 이 순서도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로봇 티칭 프로그램,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 그리고 어떠한 공정들, 이런 걸 나타낼 때, 또는 설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테크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호들의 작성법을 국가마다 다 다르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통일성이 없고 서로가 다 동일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SO의 규칙에 따라서 이 프로차트를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ISO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상품 같은 거 보실 때 뭐 ISO 9001, 뭐 14000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또는 국제 표준 기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표준화죠, 그죠? 스탠다드한 표준이고, 스탠다디제이션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이거 찾아보시려고 하면은 구글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 ISO의 규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 이거 유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도에 대한 활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좀 전 설명 올린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기초 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짜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기초 틀을 갖다가 이 프로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짜지 않고 여러 사람이 파트를 나눠서 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가 약속한 대로 이 프로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짜면은 에러 없이 여러 사람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나중에 한 곳에 다 모으게 되면 아주 그 동일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작업 지시서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티칭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우리가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도 순서도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순서도 작성의 규칙은 ISO 표준 기호를 이용해야 된다. 아무거나 자기 임의대로 이런 그 기호를 만들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일의 흐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득이할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차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뒷페이지에 제가 아주 간단한 프로차트 하나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선이 서로 교차가 되면은 이 선이 어느 쪽으로 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교차는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 내용은 기호 내부에 간단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만 나타내게 되면 이게 어떤 정확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호 내부에 간단하게 기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추석 기호를 써서 추석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한 장에 다 그릴 수 없다면 연결 기호, 연결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결자, 연결 기호 또는 그 페이지 넘기기 이런 걸로 해서 여러 페이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또 블록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뭉쳐서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그 순서도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하는 동작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프로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차트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프로차트를 지금 뭐 저런 게 있나라고 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진 기호는 이렇게 가축이 둥근 기호, 그리고 이렇게 모가 난 기호,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모, 이 지금 세 가지를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들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레이저 포인트. 그래서 시작과 종료는 이렇게 끝이 라운드가 되어져 있는 기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짜 정말 간단한 이 프로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가 만났느냐, 횡단보도를 안 만났다, 그럼 노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를 만났느냐 또 물어봅니다. 아니, 안 만났다, 그럼 다시 돌아가고, 횡단보도를 만났다, 예스가 되면 이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정지를 해서 신호등을 바라봅니다. 녹색등이냐, 아니다, 그러면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만약에 계속 정지해서 이 등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이 녹색등이 되었다, 예스라고 되면 횡단을 합니다. 그럼 횡단을 하고 또
그냥 종료가 되면은 한 번밖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데 또 이쪽으로 끝까지 또 올립니다. 그래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또 횡단보도를 만났느냐.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만났다 그러면 정지하고, 그럼 초록등이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횡단보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럼 엔드는 언제 만나게 됩니까? 엔드는, 종료는 이 시스템이, 이건 지금 무한 반복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전체가 다 종료가 되어야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루프를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주차 파트 1 강의를 마치고 파트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